오늘 제가 여러분께 꺼내놓을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욕망이 씨앗이 되어 무고한 21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고 갓 태어난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 팔게 만든 사건입니다. 2004년 대한민국 평택에서 일어난 영화보다 더 잔인한 실화입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야기는 한 여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. 사건의 의뢰인 김 씨는 당시 38살이었습니다.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두었지만 2003년 무렵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깊어져 이혼을 당한 후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던 중 5살 연하의 화물차 운전기사 최 씨와 가까워졌습니다. 분류는 동거로 이어졌고 김 씨는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음에도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 임신했어. 미국 가서 낳고 올게. 그때 혼인신고하자. 최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고 김 씨의 거짓 임신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. 김 씨는 그 믿음을 이용해 최 씨 가족에게 출산 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. 나중에 3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두었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말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그녀는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.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신생아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. 미혼모가 버린 아기 혹은 보육원에 맡겨진 아기를 구해다가 자신이 낳은 척 속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김 씨는 서울의 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사장 정 씨, 당시 40살이었습니다. 사업 실패에 도박빚까지 쌓인 정 씨는 4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즉각 반응했습니다. 그는 처남 김 씨와 친구 박 씨를 끌어들였습니다. 셋은 6개월 동안 보육원과 병원, 입양기관을 뒤졌습니다.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생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. 그러자 정 씨 일당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납치라도 해야 한다고. 2004년 5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의 한 주택가.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. 생후 70일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산책을 나온 21살의 고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었습니다. 낯선 차 2대가 서서히 그녀의 앞뒤를 막았습니다.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. 고 씨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.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쳤고 울부짖었습니다. 아기 돌려주세요. 제발 아기만은 살려주세요. 그러나 정 씨의 초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고 씨의 목을 조였습니다. 저항이 너무 거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훗날 그는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. 21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. 일당은 시신을 마대자루에 우겨넣고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.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의 야산으로 달렸습니다.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파묻었습니다. 같은 날 늦은 오후 정 씨는 아기를 안고 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 삼촌이라고 행세하며 아기를 건넸습니다. 예방접종도 다 마쳤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. 김 씨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. 고가 유아용품을 사드렸습니다. 이웃에게는 미국에서 나온 내 아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사기는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러나 일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후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찾아와 협박하며 추가로 총 1억 4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. 2004년 6월 15일 강원도 미시령 인근 도로 확장공사 현장.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이상한 포대자루를 발견했습니다. 온몸이 끈으로 묶인 채 처참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. DNA 감식 결과 평택에서 아기와 함께 실종됐던 고 씨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아기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. 평택경찰서 수사팀은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. 사건은 미제로 묻힐 위기에 처했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그 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라크에서의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때였습니다. 평택의 21살 어머니가 숨진 사건은 뉴스의 뒤로 밀려났고 수사는 동력을 잃어갔습니다.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.
200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정 씨가 탄 소나타3가 뺑소니를 치고 도주했습니다. 뒤쫓던 강남경찰서 순찰 차량이 3km 만에 따라잡았습니다. 별것 아닌 교통사고 검거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트렁크를 열자 흑투성이 삽과 장갑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산산조각난 휴대폰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. 21살 고 씨의 것이었습니다. 수사관들은 그 휴대폰의 메모리를 복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수화기 너머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그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이 번호는 내 친구 번호예요. 그 친구는 7개월 전에 실종되었어요. 당신들은 누구이며 왜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? 라며 격앙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.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. 이것이 그 사건이라고. 정씨 일당을 강도 높게 추궁하자 자백이 터져나왔습니다. 수사팀은 즉각 광주의 김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은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마치고 고가 유아용품에 둘러싸여인 채 건강히 자라고 있는 아기였습니다. 생후 70일 만에 납치됐다가 8개월 만에 구조된 그 아이. 아이는 친부 최 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.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직접 살해를 저지른 정 씨의 처남과 공범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. 납치를 청부한 의뢰인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 살인교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도 납치 관여로 징역 5년, 둘은 2009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. 선고 직전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들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고. 한 여자의 그릇된 욕망은 여러 가정을 박살냈습니다. 아기와 최 씨의 가족은 영영 어머니를 잃었습니다. 김 씨의 남편 최 씨는 결혼 사기를 당했고 아이는 물건처럼 거래됐습니다. 그리고 21살 고 씨는 산책 나간 봄날 오후에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. 아기를 꼭 안으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마지막 목소리만 남긴 채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그널 D는 잊혀진 진실들을 계속 파헤칩니다.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